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어 강사 오선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5, 6학년 친구들을 위한 추천 도서를 가지고 와봤어요. 5, 6학년 친구들답게 책 크기가 좀 작아졌죠? 제가 그동안 1, 2학년, 3, 4학년 친구들 책 소개할 때는 막 이렇게 컸었거든요. 근데 5, 6학년 친구들은 이제 한 요 정도 크기의 책, 그리고 요 정도 글씨 크기, 그리고 요 정도의 글씨의 양, 글의 양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다 익혀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된 겁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사고력을 향상시켜 나가며 성장하는 걸 보면 진짜 책이 가지고 있는 힘이 되게 크다는 생각을 늘 항상 하거든요. 오늘 제가 5, 6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책은요. 제가 읽으면서도 너무 좋았어요. 책을 읽을 때 이제 정말 이걸 어떻게 지도할까를 생각하면서 읽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책을 안 가리고 다 읽는 편이어서 그냥 제 마음을 열고 나한테 어떤 말을 주려고 할까? 어떤 메시지가 이 책에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읽게 돼요. 지금 이 나이에 저한테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읽었는데도 너무 마음이 막 되게 따뜻해졌어요. 예. 아무래도 어 제가 아버지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더 저 아빠 생각이 더 나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전 아빠랑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도 아니었거든요. 되게 살가운 딸도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이나 뭐 얘기를 많이 나누지 못했던 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궁금하시지 않을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아버지와 살가우셨던 분들도 또 아버지와 사이가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아빠의 사랑은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어른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은 특이한 게요. 이야기가 쭉 펼쳐져 있고 중간중간에 시가 있어요. 그래서 산문과 운문이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국어를 공부할 때 빼놓지 않고 봐야 하는 고전 작품 중에 그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김시습이 금오신화라고 해서 되게 재미있고 막 귀신들도 나오고 막 그런 되게 비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를 5편을 썼는데 그중에 이제 이생규장전이란 작품이 있어요. 그거는 국어 전공한 사람은 막 한자로도 읽어야 되는 그런 작품인데 그 작품을 보면 이생이라는 남자가 나오고 그 남자가 최랑이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근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근데 사랑에 빠진 그 상황에서 서로 연애 편지를 주고받는데 그때 시를 연애 편지로 적어서 줘요. 그래서 시가 왜 들어와 있을까? 이 쭉 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안에 이 운문이 하는 역할은 뭘까? 라고 하면서 막 레포트 주제를 내주시는 교수님도 계셨죠. 네. 근데 그때 나왔던 것들은 이런 거였어요. 산문으로 쭉 진행이 되던 중에 시라는 운문이 들어있으면 지루함을 좀 덜 수 있다.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루할 틈이 없게 이 작품 속에 빠져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작품이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읽다가 중간에 시가 나오면 그 시에서 잠깐 멈춰서 작품을 더 깊이 있게 곱씹어 보고 다시 산문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운문이라는 즉 시라는 장르 자체의 특성이 뭐냐면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장르적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생규장전이라는 옛날 고전 작품 속에서도 사람들이 서로의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할 때는 시를 적지 않았을까요? 이게 마음을 전달하는 되게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요. 이 안에 아버지에 대한 마음 또 혹은 반대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마음 이런 것을 시로 전달함으로써 더 그 마음에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읽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어른들도 어머니 아버지들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추천 학년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5, 6학년, 앞서 말씀드린 대로 5, 6학년 친구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등학교 교육 목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인성 함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교육은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아들이 굉장히 약한 아이로 나와요. 그래서 친구들의 놀림도 받고 막 맨날 그 친구들한테 놀림 받아서 막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모를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한테 송아지를 한 번씩 들었다가 내려놨다가 하는 운동을 해라. 네가 그러면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쵸?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의 가족, 더군다나 내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아빠가 나를 인정해주고 아빠가 나를 도와준다,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거야말로 자기 소중함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일 아닐까요? 그쵸? 자,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 바로 이거죠. 예. 이 아이가 겪고 있는 문제,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5, 6학년 친구들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저 괴롭힘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네, 여기에 배경이 옛날이고요. 또 시골이에요. 물론 지금도 시골에서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잘 지내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많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자연환경과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이런 자연환경 속에서 이렇게 사는 모습도 있어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과의 그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이 작품 속에서 그 자신 친구를 막 괴롭히는 뭐 이런 모습들 있죠. 또 제가 읽었을 때 되게 화가 났던 장면이 뭐가 있었냐면요. 음, 이 친구가 청소를 안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걸려서 벌을 받는 상황인데 다른 참 이때는 이런 벌을 줬더라고요. 선생님이 다 그 퇴근하기 전까지 조약돌을 입에 물고 무릎을 꿇고 그 흙바닥에 손을 들고 있어라. 이렇게 벌을 준 거예요. 근데 같이 벌을 받고 있던 다른 친구들은 다 도망을 쳤어요. 벌을 안 받고. 근데 이 주인공이었던 친구만 끝까지 그 벌을 다 받은 거예요. 무릎 꿇고 손 들고 자갈도 하나씩 물고요. 그런 거죠. 그 친구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너 아직도 이러고 있냐? 바보 멍청이. 하나님이 욕을 한다. 미안하단 말은 안 하고 도망친 애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1시간 넘게 돌을 빨아먹고 있던 어린 양에게 멍청이라고 한다. 처음부터 이렇게 침 흘리고 말도 못하고 오금도 못 펴는 바보 멍청이가 아닌데 진짜 멍청이가 된 것 같다. 일어나지도 못하는 병신 머저리가 된 것 같다. 빨리 집에 가. 눈에서도 침이 나온다. 코에서도 침이 흐른다. 돌아보지 않는다. 울면 지는 거다. 나도 맘속으로 크게 외친다. 입이 얼어서 말이 침에 엉킨다. 바보 멍청이. 담임한테 받다가 늦었다고 고자질하지 마라. 친구들과 놀다가 늦었다고 해라. 부모님들 걱정시켜 쓰겄냐? 라고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벌을 다 받은 친구한테는 야, 아직까지 안 가고 뭐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도망간 친구들은 묻지도 않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벌을 받은 아이가 그럼 어떤 생각하실까요? 다음부터는 도망가야겠구나. 어른들이 이렇게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실망시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친구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또 정직하게 의리를 지키고 그런 게 왜 필요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읽고 얘기를 나눠볼 수 있겠죠. 전체 내용에서 그건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일 수 있어요.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엄청 중요한 중심 사건은 아닐 수 있으나 어떤 한 부분에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들과 막 1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다. 전 그래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엄청 의미 있는 거예요. 시간이 다 지나가도 괜찮아요.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1시간 동안 해도 2시간 동안 해도 친구들이 뭔가 깨달은 바가 있으면 전 그걸로 됐다고 생각해요. 책 읽기를 꼭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읽고 꼭 관통하는 한 가지의 주제만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전인격적인 성장을 위한 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이 책에서 많이 좀 커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전인격적인 성장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어 교과목의 교육 목표도 있어요. 5, 6학년 친구들이라면 요 위에 건 읽어보시고요. 듣기 말하기에서는 토의, 의견 조정, 토론에서는 절차와 규칙, 근거를 잡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들, 아까 얘기했던 그 선생님 말고도요, 다양한 인물 나오거든요. 그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과연 이 행동이 옳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추론하며 듣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의 고모와 그 다음에 주인공의 선생님, 이 둘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로 나오는데, 표면적으로 좋아하는 게 나오진 않아요. 예.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힌트들을 통해 추론하면서 읽고 듣고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아이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죠. 책은 읽는 건데요. 네, 근데 저는 듣기, 말하기 이 파트와 읽고 쓰기의 파트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쵸. 책을 읽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내가 친구들한테 얘기해주면 그건 다시 말하기가 돼요. 친구의 말을 들었으면 그건 읽기를 귀로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으로 제가 항목을 나눠 놓긴 했으나 이건 교과목과 관련해서 국어 교과목에서 필요한 학습 목표로 나눠 놓았기 때문에 지금 적어 놓은 것 뿐이고, 사실 이거는 한꺼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학부모님께서 저에게 우리 아이는 책을 엄청 잘 읽는다. 그래서 인풋은 되게 많은데 아웃풋이 잘 없다. 쓰기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딱 말씀드렸죠. 인풋이 있으면 당연히 아웃풋은 생기기 마련이다. 글쓰기 엄청 잘할 거예요. 안 해봐서 그렇지 하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쓰는 양이 늘어날 거고 그 쓰는 질도 되게 향상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섣불리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잘 못해요. 왜냐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다가 아이의 성적이 잘 안 오르거나 실력 향상이 안 보이면 저 또한 거짓말한 게 되니까 저 안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제가 단언할 수 있거든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는 복합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잘한다? 사실 그거는 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다 같이 향상될 수 있다는 걸 또 이번 기회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의미 구성 과정이라고 해서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읽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내용 안에서 보면 엄마 아빠한테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옛날 이야기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연결지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그렇게 나오네? 와 하고 연결지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다시금 사회문화적 화제가 될 수 있겠죠. 이야기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면서 이 당시는 몇 년도고 이러한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을 연결지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체험에 대한 감상을 표현한 글쓰기가 5, 6학년의 교과목, 국어 교과목의 학습 목표로 나와 있는데요. 체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라고 하는 주인공의 체험이거든요. 그럼 이것처럼 나도 한번 방학 때 있었던 일 혹은 지난 주말에 가족과 함께 있었던 일 이런 걸 써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문장 성분과 호응, 관용 표현, 바른 국어 사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어떠한 문장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적절한 문장 쓰기를 따로 안 해도 자연스럽게 본 거대로 쓰게 되거든요. 그럼 읽었던 책의 내용을 그대로 쓰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 안에 적절하게 자기 생각을 퍼즐 맞추듯이 끼워 넣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창조성이에요. 바나나라는 말 배우고 밥줘라는 말을 두 개를 배운 아기는 조금만 지나면 바나나조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창조성이거든요. 창조성을 익힐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도 나름의 책에서 본 문장을 활용해 내 체험을 써보고 내 생각을 써보고 이런 게 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작가가 자신의 아버지가 어렸을 적의 모습을 이야기로 재구성해서 적어놨는데요.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생동감 넘치게 드러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와 동시가 함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산문과 원문을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23회 책과 함께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준 3급과 3급 5, 6학년 대상 선정 도서입니다.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그런 사견을 바탕으로 책을 선정한 것만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전문가들이 선택한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물의 성장 과정을 파악하고 공감할 수 있다. 아무래도 그 이야기에서는 인물이 최고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인물의 성장 과정을 따라가 보면서 공감해 보고 인물의 행동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나게 되었는지 또 그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해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나느냐? 이건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떤 원인에서 일어난 거야? 라는 걸 지금 묻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건 초등학교의 읽기, 국어 과정에서 꼭 빼놓지 않고 항상 하는 거예요. 무슨 원인이 있었고 어떤 결과가 생겼고 이건 진짜 빠짐없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배경, 현재와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게 같은지 비교해 볼 수 있고요.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전 굉장히 많이 찾아서 공유를 해드리는 편인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뭐 이것과 관련된 정보를 연결 지을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여러 자료나 이런 걸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제가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신과 상관 있는 과거의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들이 지구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살핀다. 그럼으로써 미래의 인간들이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 탐구한다. 과거에서 건져 올린 애틋한 사랑을 미래로 보내는 방식의 글쓰기다. 이스라 작가의 날씨와 얼굴이라는 작품에서 제가 발췌를 해온 건데요. 물론 이 책은요, 환경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구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건 이 지구와 관련이 있다. 또 나의 아들의 아들, 손자의 손자, 그들의 삶과도 지금 내 행동은 관련이 있다.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할머니 완전 오랜 차이가 나서 나랑은 관련성이 없을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내 후손들의 삶,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를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건 다시 또 이 책과 연관 지어보면 아버지가 살았던 삶의 모습, 이 삶의 모습이 지금의 나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처럼 나의 지금의 삶이 후대의 내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물어보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책에 이런 내용 나오는데 진짜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할머니는 어떤 거 겪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고 인터뷰해보는 활동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오랜 세월의 차이가 나도 깊이 있게 연관성을 가지고 관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책을 읽고 전인격적인 성장을 위한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첫 부분에 나오는 주인공에 대한 설명을 읽고 명찰을 만들어주는 활동을 해보는 거 되게 추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주인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별명은 참새구이다. 할머니가 지어준 별명이다. 참 새꽃 맞은 개구쟁이를 줄임말이다. 새꽃 맞다 란 말은 엉뚱하다라는 뜻의 충청도 사투리다. 엉뚱하다고 해서 엉덩이가 뚱뚱하진 않다. 깡 마른 편이다. 내 이름은 박찬새다. 장난치다가 늘 조롱거리가 된다 해서 조롱박이라고 부른다. 주인공을 얘기하는 표현이 진짜 많아요. 참새구이, 개구쟁이, 새꽃 맞다, 깡마르다, 엉뚱하다, 박찬새, 조롱박. 정말 많죠. 그럼 이 많은 것들 중에서 그러면 이 친구, 이 주인공에 대한 설명할 명찰 대표 이름에는 뭘 적을까? 아니면 마인드맵을 할 수도 있어요. 박찬새라는 이름 가운데 놓고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쭉 이렇게 마인드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인물 관계도를 통해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해보고 여기 인물 많이 나온다 그랬죠? 청소 일화, 송아지 일화, 복수 일화 등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이 에피소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써도 되고 아니면 이거 하나하나를 하루하루씩 잡아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 자세히 파악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때 중요한 건 원인과 결과. 이 사건, 이 일화를 통해 주인공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어떤 인물 관계의 변화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주제가 담긴 마지막 동시를 자세히 읽으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말을 파악하기. 그래서 이 마지막 동시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보여드리면 나중에 너무 그럴까요?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아들아, 잘 먹어야 한다. 땀 흘려 일하지 못한 날에도 굶지는 마라. 하지만 누군가에게 아픔을 건넨 날에는 숟가락을 들지 마라.
언제나 눈물샘이 마르지 않도록 걷고 기도하라. 아들아, 너는 끝끝내 울보가 되라. 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그러면 아버지가 왜 아들한테 울보가 되라고 했을까? 그 울보의 의미는 무엇일까? 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참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다 읽고 싶었는데 안 읽었어요. 이 내용을 다 한번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인터뷰한 후 글쓰기. 제가 이렇게 인터뷰로 적어놨죠? 이거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내 삶과 후대의 삶이 연결된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과 내 삶은 지금 연관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그들의 삶을 알아보는 건 되게 중요하겠구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각,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 알아보자. 인터뷰해보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되게 재밌겠죠? 저는 이거 실제로 해봤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자 인터뷰해서 오세요 하면 되게 싫어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말고 엄마 아빠도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적극적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적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라고 열어주세요. 열어주는 건 우리가 잘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5, 6학년 친구들을 위한 추천도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추천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 눌러주시고요. 더 알고 싶은 내용 만나봤으면 하는 이야기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